예, 이번 주는 6주차 2강입니다. 그래서 6주차 2강의 학습 목표는 표본 분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표본 분포, 평균의 표본 분포, 비율의 표본 분포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5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과서 예제 그 3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교과서 80페이지 문제입니다. 어느 전자에서 생산되는 튜브의 평균 수명은 400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20시간이라고 하자 만약 36개의 튜브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평균 수명 시간과 표준 편차를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평균 수명의 분포는 어떤 분포인가? 우리가 이제 어떤 분포인가라고 하는 모양, 좀 어떤 모양인가 또는 어떤 분포인가 할 때는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평균에 대한 거, 그다음에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앞에서 배운 대로 넘어갔네요. 그 평균에 대한 거 우리가 뮤의 x 표본 평균에 대한 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똑같다겠죠? 모집단의 미하고 같다. 그래서 지금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예요? 앞에서 주어지기를 4000이라고 주어진 거죠. 4000. 그래서 4000이라고 쓰면 평균에 대한 답을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냐? 표준 편차는 얼마냐라고 하면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공식이 모집단 표준 편차를 제곱근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 표준 편차는 얼마였어요? 여기서 적으세요. 지금 12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은 전체가 지금 몇 개 뽑았냐면 36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36을 준 이유는 제곱근 36이 바로 6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0을 6으로 나누면 결국은 얼마다? 20시간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5장에 이제 그 예제 3번은 앞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 기대값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려고 했던 문제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나누기 제곱근, 표본 몇 개를 뽑냐 하는 그 제곱근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려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그 82페이지에 가면 예제 5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타이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타이어의 평균 수명은 5만 킬로이고 표준 편차는 1만 4천 킬로인 정규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나서 수명이 6만 500km 이상인 타이어는 전체 생산량의 몇 %가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확률에 대한 건데 지금 x가 얼마예요? 6만 500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할 때는 우리가 g라고 하는 것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이제 g 값으로 구하는 거니까 g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문제인데, 문제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g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했죠?
G의 공식은 표준 편차 분의 x 마이너스 뮤로 해서 했죠. 그래서 요 공식에다 넣으면 지금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14,000입니다. 14,000. 14,000. 그래서 분모 부분이 14,000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 분자 부분은 65,000. 6만 하고 500. 500. 그다음에 빼기 얼마예요?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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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G값이 G가 얼마보다 큰 거예요, 지금요. 얼마보다 크다 작다 해서 얼마보다 크다 하면 0.75가 됩니다. 0.75.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0.75. 요 65,000이 0.5 여기쯤 나왔어요. 자꾸 넘어가는데 여기만큼 나와서 요거보다 클 확률 요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22페이지에 정규분포로 가면 0.75까지의 값이 나옵니다. 0.75까지. 그래서 0.75까지의 값이 얼마냐면 0.75가 교과서를 보면 한번 보세요. 0.7734가 나와요. 0.7734. 그래서 이제 요 하얀 부분인 전체가 그러니까 1에서 그 0.774를 뺀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답은 얼마 나왔어요? 0.2266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만일 크기가 49개인 표본을 뽑는다고 하면 이 표본의 평균이 48,000kg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라. 48,000kg.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요 49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나중에 이제 분모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G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볼까요? G를 계산하면 루트 n이 얼마냐면 49를 한 거예요. 49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표준 편차가 14,000 이렇게 쓴 거죠. 14,000. 그 다음에는 이제 48,000이고 여기가 48,000입니다. 48,000. 그 다음에 평균은 똑같아요. 5만. 그러면은 지금 G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0. 근데 이하가 될 확률이니까 한번 표시해 볼까요? G는 마이너스 1.0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5만이잖아요. 문제 1에서는 6만 500 이쪽인데 여기서는 지금 4만 얼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이죠. 이쪽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이건. 근데 그 G값이 마이너스 1.0이에요. 1.0. 그럼 우리가 플러스 1.0까지가 만약 여기가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1을 구해서
1에서 빼면 요 숫자, 요 빗금층 면적하고 2급 빗금 면적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1.0을 읽으면 1.0이 320페이지 읽어보면 0.8413 남네요. 8413. 그러면 답은 어떻게 풀면 돼요? 1에서 요 숫자를 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5번에 2번을 해결을 했습니다. 예제 7번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로는 86페이지고요. 어느 유리공장에서 판유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16개를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표준 편차는 0.8mm에 떠있다. 과거에 생산된 유리의 평균 두께는 정기분포이고 4ml가 된다고 할 때 표본 평균이 3.58mm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P가 표본 평균이 3.58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P 분포라 이제 P라 하더라도 T를 값을 이제 구하는 게 거의 뭐 G하고 차이가 없죠. 그래서 지금 루트 N, 그렇죠? 루트 N 분의 S가 되고 여기는 X 바 마이너스 뮤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지금 하나하나 해보면 지금 전체 우리가 표본의 수는 16으로 했어요. 16으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8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58이 표본 평균이니까 여기는 3.58이 되는 거죠. 3.58.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4ml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뭐 교과서를 이제 이용하면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표시하면 P는 T가 마이너스 2.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수인데 우리가 수학에서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T가 뭐뭐보다 크다? 2.1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분포에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면 요거를 구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2.1을 해서 이거하고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분포를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교과서 323페이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거 반드시 보라고 할 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T분포 323페이지 보면은 이쪽에 이 수직축에 뭐가 나오면 자유도가 나와요. 자유도가.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16개니까 자유도는 하나를 뺀 15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라고 하는 숫자하고 나가가지고 쭉 읽다 보면 어떤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가 있냐면 2.13 뭐 이렇게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 위로 올라가서 두 개의 수치가 보이는데 하나는 0.975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고요. 975라는 숫자가 보이고 하나는 0.025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요. 그래서 0.975는 넓은 쪽이고 0.06은 이제 작은 부분인데 지금 이쪽을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975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0.025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이 교과서 86페이지 예제 7번 문제는 답이 얼마라고요? 0.02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정기분포를 보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죠. 정기분포는 그것을 잘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교과서 5장의 문제 6번 어느 중학교에서 3학년 대상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이번 3학년이 작년에 3학년보다 성적의 분산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표본 분산을 조사하였다. 작년 3학년 성적의 표준 편차가 12점이고 올해 3학년 20명을 뽑아 조사한 바 표준 편차는 9.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분산과 관련된 문제예요. 분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교과서 90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산에 관한 문제인데 단일 모집단인 경우는 카이스케아 분포를 이용하고 두 모집단인 경우는 이제 F 분포인데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단일 모집단에 해당하는 카이스케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카이스케어 한 거 기억나나요? 카이스케어를 구하는 공식은 모분산 분의 n-1 하고 나서 표본분산을 제곱한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카이스케어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제 P가 우리가 표준 편차가 9.4보다 작을 확률, S가 얼마보다 9.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9.4보다. 9.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그래서 이제 요거다 답을 이제 문제 구하면 P 이렇게 해서 카이스케어 값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모집단 분산이 얼마냐면 지금 12라고 알려줬어요. 앞에서 12점. 그래서 표준 편차를 가리키기 때문에 12에다가 표준 편차니까 제곱을 해줘야죠. 그리고 숫자는 몇 명이에요? 지금 20명입니다. 20명. 그래서 20을 해서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9.4의 제곱. 작을 확률이니까 9.4가 S값입니다. 이거를 제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11.66이 나와요. 11.66.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P는 카이스케어가 11.66보다 작을 확률. 11.66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11.66보다 작으려고 하면 교과서 우리가 카이스케어 분포로 가봅시다. 카이스케어 분포가 교과서 328페이지로 가면 있어. 320 교과서 328페이지로 가면 되고 지금 전체로 보면 19라고 하는 걸 보세요. 19로 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 11.7이라는 게 보이죠. 우리가 이제 카이스케아 분포도 먼저 뭘 본다? 자유도를 보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가다가 19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 나서 19에 쭉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11.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1.7. 그래서 요 지금 11.66이 11.77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두 개의 수치가 보여요. 하나는 1.0.1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고 하나는 0.9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0.9는 뭐보다 작은 큰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작은 부분 0.01을 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0.01. 그래서 작은 부분이 0.01 택한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예제 1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율의 표본 분포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교과서 95페이지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국여행을 한 사람들의 80%가 관광 목적의 여행을 했다. 만약 이 추세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올해 300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여행 목적을 질문한다고 했을 때 이 중 관광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율 표본 분포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 평균값은 뭐하고 일치하냐면 모비율하고 일치합니다. 모비율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관광 목적을 한 사람들이 80%라고 하면 모비율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다? 0.8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율의 표본분포의 표준편차는 얼마냐? 우리가 앞에서 시간에 배웠죠. 요 표본 비율에 대한 표준편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어요? 루트를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n분의 p의 1-p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하면 전체가 몇 명 했다고요? 전체가 지금 300명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300명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P가 아까 0.8이니까 0.8을 넣고 가로 열고 1-0.8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왔어요? 0.02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10번에 대한 걸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12번입니다. 교과서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죠. 어느 공장 생산 라인 가의 생산비는 890원이고 나는 860원이다. 생산비 표준편차 각각 20원이라고 할 때 두 생산 라인에서 100개의 표본을 각각 뽑아서 평균을 계산해서 두 평균 차이를 계산한다고 하자. 각 생산 라인 생산비의 분포는 정규 분포라고 하고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고 하면 두 평균의 차는 어떤 분포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해서 x1 바 마이너스 x2 바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뭐하고 똑같냐면 첫 번째 모집단 뮤 안에서 뮤2를 뺀 거하고 같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첫 번째 얼마예요? 890원. 그래서 890원 빼기 860원.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30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표준편차. x1바 마이너스 x2의 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공식이 있었죠. 공식이요. 어떻게 썼어요? 루트를 크게 이렇게 하고 나서 n1 분의 첫 번째 거
제곱 플러스 요 앞에 시간에 배운 거예요. n2분의 두 번째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결국은 이제 각각 우리가 몇 개씩 뽑았어요. 100개씩이니까 분모는 100이면 똑같이 100입니다. 100분의 그 다음에 문제에서 표준편차를 가르쳐 있어요. 분사를 가르쳐 표준편차 가르쳤으니까 표준편차의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100 20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828 2.828 뭐 교과서 지금 98페이지 부분 여러분들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는 제가 교과서 107페이지의 연습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10번 문제에 보면 자아대학교 여학생의 비율이 30%이다. 30%이다. 만약 100명의 학생을 임의 추출했을 때 40% 이상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40% 이상. 그러니까 표본 요것이 얼마? 40%. 0.4보다 무슨 확률? 클 확률을 구해놨습니다. 이걸 구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P P에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P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P라고 이렇게. P라고. 그래서 이것은 얼마예요? 0.3이 해당이 됩니다. 0.3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P의 햇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우리가 루트를 취해서 구했죠. 루트를 취해서. 그래서 지금 몇 명이냐면 지금 100명이면 100명. 100명. 그 다음에 P가 0.3이니까 0.3을 넣고 얼마예요? 1 마이너스 0.3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 값이 0.045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제 G에다가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G 공식에다가 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클 확률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분모 부분이 이 부분이 나오니까 0.0458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은 0.4였죠. 그래서 0.4. 그 다음에 모 비율은 얼마였어요? 0.3 해서.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했다고 하고 2.18이 나왔네. 2.18. 그러면 이제 P가 G가 2.18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전기분포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2.18이니까 요거 확률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 320페이지에서 2.18을 읽으면 이 값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나온 숫자를 1에서 지금 우리가 이 나온 숫자를 빼면 결국은 요 빗금침 면적이 나와서 답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표를 보니까 0.9854 9854가 나오고 이걸 오다 네모에 넣어서 풀면은 0.0416 이렇게 구했습니다. 0.0 틀리네요. 0.146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 5장이 표본 분포 문제인데 표본 분포와 관련된 문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풀어부분을 해서 실제로 표본 분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주차 2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